어제 저녁 60평생을 살아온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했는데 평생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을 때 집 고르는 기준과 지금 필요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학군? 이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직장 거리?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분은 30곳이 넘는 집을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집도 좋고 저 집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보내게 될 삶의 모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 병원과의 거리가 곧 생명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건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병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산이 보이는 전원주택을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잘못 골랐다고요. 나이가 들면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이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만성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질환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10분, 20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전망이 아름다워도 응급실까지 1시간 걸리는 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의원도 중요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몸이 으슬으슬할 때 차를 타고 멀리까지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내과, 정형외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는 약을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가까워야 합니다. 약사와 친해지면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학교와의 거리를 봤지만 이제는 병원과의 거리를 본다고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집은 아이들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집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감옥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아파트 2층에서 사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운동이 된다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무릎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수술 후 석 달간 목발을 짚으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계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2층인데도 오르내리는 것이 목숨을 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집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 경험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집을 옮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20년 후는요?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약해집니다. 연골이 닳습니다. 통증이 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5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젊을 때는 견디지만 70이 넘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낙상 위험입니다. 노인 낙상의 발반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 입원으로 연결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 더 이상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알아보실 때 꼭 엘리베이터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층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1층도 현관문까지 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는지,
턱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한 분은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집을 볼 때 무거운 쇼핑카트를 끌고 다녀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그 작은 턱 하나, 그 짧은 계단 하나가 감옥의 창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소, 마트와 시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던 한 부부가 계십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롭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정원도 있고 주변이 조용하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20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을 한 번에 많이 봐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힘듭니다. 그 부부는 결국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전원 생활의 낭만은 좋았지만 일상의 불편함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마트와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곳입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마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자주 사러 갈 수 있어야 건강한 식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시장은 마트보다 인간미가 있습니다. 단골이 생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과 정이 듭니다. 덤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교류가 큰 위안이 됩니다. 편의점도 중요합니다. 밤늦게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았는데 소화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이 있다면 안심이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아무리 넓고 좋아도 장을 보러 가는 것이 고역이면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요.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네 번째 요소, 대중교통이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70대 중반이신 아버지가 운전면허를 반납하셨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운전이 불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는 곳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렸던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더 멀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외출이 막막해졌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문화센터 가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말마다 모셔드렸지만 매번 부탁하기 미안하셨답니다. 점점 외출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 그 이후로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답니다. 운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핸들을 놓아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이상적으로는 도보 10분 이내가 좋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인지도 중요합니다. 계단만 있는 역이라면 나중에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버스 노선도 살펴보십시오. 주요 병원, 시청, 문화센터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한다면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면 환승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배차 간격도 중요합니다.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분 간격으로 오는 노선이 있다면 훨씬 편리합니다. 한 분은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집을 보러 가실 때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고요. 실제로 타보면 얼마나 편리한지 불편한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는 것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요소, 커뮤니티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혼자 사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후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으셨습니다. 소음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은 한적한 빌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용함과 고립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요.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누군가와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다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니어 친화적인 아파트 단지로요. 경로당이 있고 주민 모임이 활발하고 산책로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요.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울증으로